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의 관광 포스터와 관련된 소식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여행 아닙니까? 그렇죠. 홈쇼핑에서도 여행 상품을 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은 인생 자체가 여행이고 그렇죠. 여행밖에 남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조상 잘 만나서 이탈리아 로마 보세요. 그리스 경제 어려운데 그리스 보세요.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그렇죠.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의 길 얼마나 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뭐 제주도의 오름길이 그만 못 합니까? 자연 속에 있는 오솔길은 누구나 다 정화시키죠. 그렇죠. 결국은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의 문제인데 어쨌든 여행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게 경제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난리죠. 마케팅에. 광고를 하면서 여행객들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아니 서울의 이 광고가 이게 또 뭐 뉴욕에 게시될 광고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과 서울이 같이 상호 공동 도시 마케팅을 하기로 관광 홍보를 하기로 하고 이 서울에서 지금 이 광고 시안을 만들어서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가는 거냐면요.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소호 문화의 거리죠. 그리고 각 버스 정류장에 쫙 붙는 마케팅 광고인데 이 포스터를 보시면 자 이게 좀 성상품화 아니냐? 선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예요. 밑에 있는 걸 이제 크게 맨 밑에 있는 글씨가 이겁니다. Unforgettable Experience in Seoul. 서울에서의 잊지 못할 경험. 그런데 저기 보시면 정말 한복을 단아하게 입은 여성인데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옷고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옷고름을 푼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결혼 초야. 그렇죠. 이게 많이 묘사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또 금방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터가 심하게는 옛날에 기생관광 시절을 떠올린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냐. 성상품화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또 비난 여론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스터는 접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의견은 구고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그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단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 배경. 있는 그 서울의 야경도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Unforgettable Experience in Seoul 이 말도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은 아무 이상한 게 없어요. 아니 여행은 누구나 잊지 못할 경험을 기대하고 여행을 가죠. 그렇죠. 근데 이걸 다 합해 놓으니까 밤, 여자, 그리고 잊지 못할 경험. 이러면은 진짜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광고를 기획한 측에서 그런 요즘에 광고는 워낙 섹시 마케팅이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집어넣은 건 아닌가? 여기 이제 찬반 여론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뭐 별 문제 없네. 이것은 한국의 미가 잘 표현돼 있다. 여기 이제 배경 야경은 세 개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광화문 광장 그리고 이제 이 경복궁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게 다 나름의 이제 각각 매력이 있는 이 플레이스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쳐서는 뭔가 섹시 마케팅의 일환 아닌가? 근데 이걸 또 이런 이 아시아의 광고에 익숙한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타일랜드 관광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 관광도 비슷한 컨셉 아니냐?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것을 성적인 시그널을 담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격지심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봤을 때는 옷고름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뷰티풀 이렇게 얘기하는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좀 나쁜 영향이 일부라도 있다면 이 마케팅은 전 바꾸는 게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결국은 이 마케팅은 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타이에 옷을 갖다 입고 있는 여성을 또 미소 짓고 있는 여성을 노출시키는 그런 광고라든가 또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그 여성을 노출시킨 광고들을 전부 다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의 상품화라고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일부 그 나라에서는 그런 광고를 쓰지 않는 나라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유독 지금 서울시에서 이런 광고를 선택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관계자의 말씀을 전원해드리면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좀 놀라운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심의 과정을 뛰어넘었다. 심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서울시 해명의 요 얘기는 이해됩니다. 예. 한국 전통의 미 알리고 트렌드로 떠오른 한복 체험. 고궁 가면 요즘 한복 입은 예. 뭐 내국인 외국인 많습니다. 그걸 모티브로 삼았고 예. 동양의 신비로움 느껴집니다. 예.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는데 요 마지막 문장은 좀 약해요. 예. 그야말로 IT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고풍스러운 옛 미가 살아있는 것을 예. 조금 더 멋지게 콜라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솔직히 네. 그 한복 체험을 모티브로 제작하면서 과거와 현대의 조화다 그러면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그 아이폰 쓰는 그런 네. 뭐 네, 이미지를 네, 네. 노출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낫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 단독 모델이 아니라 예. 좀 우리가 요즘에 선호하는 피플이 등장하는. 맞아요. 그리고 왜 한복은 여성만 입습니까? 그렇죠. 남성은 한복 입으면 예. 안 됩니까? 우리 또 갓쓴 할아버지의 그 하회탈 같은 미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더 좋겠네요. 아주 좋죠. 예.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좀 섞였으면, 그러니까 주로 성상품화에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을 저는 전문가들은 시안만 보고 알 수 있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급했다,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 만든 걸 폐기해야 되니까 남은 시간은 더 짧아져 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는 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 다시 강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저는 코엑스 안만 가면은 낯 뜨거운 곳이 있어요. 아시죠? 동상이죠? 바로 저도 동상입니다. 강남역. 네. 강남역이 있죠, 여기. 예. 강남 스타일, 싸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싸이 강남 스타일이 글로벌하게 뜨니까 강남구 자체에서 이걸 좀 형상화하자 그랬는데 싸이가 정중히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작권 문제 없이 말춤 추는 손목만 했는데 여기 또 문제가 돼요. 이 손목이 이게 싸이 손목이에요. 누가 봐도. 여성의 손목이에요. 맞습니다. 그 굳이 왜 또 여성의 손목을 싸이의 손으로 보여지지도 않은 걸 형상화했느냐. 이거와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요. 목함 지뢰에 발목이 잘린 우리 장병들 그걸 기념화하겠다고 발목 동상을 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시대착오적이고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그 고가도로를 이제 걷는 길로 만들면서 휴즈트리를 만든 건데 요거는 공공조형물로서 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거는 현대 미술인데요. 설치 미술인데 현대 설치 미술, 인스톨레이션은 조금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게 더 재밌고 좋아요. 전 그래서 이거는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한번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논란이 붙는 것도 좋다. 이건 예술일까 아닐까? 또 여러 사람들의 이 신발을 모으고 이 안에 사실은 또 원래는 식물이 심겨져 있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쓰레기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 이걸 표현하려고 생명. 했는데 시간이 좀 이걸 아예 상설화했으면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견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어쨌든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뭐 이 갑론을박 찬반 양론 논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좋은 실험 이런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이 우선은 이 재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혀. 네. 2억이 넘게 들었대요. 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공공미술위원회라고 하는 걸 출범시켜서 논란을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해봐야 되는데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낫고 진작 있었어야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박정희 동상 건립 논란에 대해서 짚으셨잖아요. 거기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좋고요. 얼만큼 전문성 있고 너무 구태의연한 관료 행정이 아닌 분들이 진짜 미술 전문가들이 많이 망라되는지가 관건인데 위원회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서울시가 좀 아름다워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얼만큼 권한을 주느냐 또 누구를 선정하느냐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 위원회를 안착시키는 것이 사후의 논란을 미리 좀 막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서울시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된 시간은 더 짧아졌고 제대로 된 어떤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또 이 광고에 대한 좀 새로운 그 대책들 이런 건 없을까요? 대책 말씀드린다면요. 서울시를 상징하는 어떤 이 포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야경도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커머셜한 광고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있지만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도 적지 않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안을 콜라보하면 혁신 첨단 IT 강국인 서울과 전통의 미를 좀 콜라보해서 반반으로 믹스의 크리에이티브를 살려주는 시안이 시간은 없지만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더 멋진 거 하나 뽑아주세요. 기대해 봅니다.
애초에 좀 시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네. 그런 과정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시안들이 나왔을 때 시민들이 네. 좀 선택하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서울유 논란 많았지만 지금 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멋진 게 하나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